6장 5절 최소 제곱법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ax = b, 즉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공부해 왔었는데요. 이제 이 절을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ax = b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최소 제곱해라 불려지는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최소 제곱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ax = b라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x = b를 만족하는 이거인 해 x가 존재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연립 1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되짚어서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연립 방정식에서 이 a는 n×n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x는 n×1 매트릭스예요. 그래야만이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이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최종 결과인 이 b는 앞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로 표시가 되니까 n×1 매트릭스에 와치됩니다. n×1 매트릭스라는 얘기는 행이 m개고 열이 하나로 되어 있는 열 벡터예요. 이 성분의 개수를 세어보면 m개가 있으니까 바로 이 n×1 매트릭스니까 얘는 Rm 공간 안의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X는 n×1 매트릭스니까 얘는 Rn 공간 안의 원소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ax = b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식을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행렬 a가 행은 m개가 있고 열이 n개가 있는데요. n개의 열 벡터들을 우리가 각각 a1 그리고 a2 an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열 벡터들은요. 행은 m개가 있고 열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각각의 열 벡터들은 Rm 공간 안의 원소들이 됩니다. 얘도 Rm 공간 안의 원소고 얘도 Rm 공간 안의 원소입니다. 각각의 이제 열 벡터들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제 이 x는 구성 성분이 n×1 매트릭스니까 x1, x2 그리고 xn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b 벡터는 그대로 b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행렬, 즉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이제 행렬 계산하니까 x1 a1 벡터 플러스 x2 a2 벡터 xn an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등호의 좌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변은 b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말은 곧 a의 n개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b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ax = b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 b가 a의 n개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개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 방법으로부터 우리는 그러면 b는 다음같이 쓸 수 있죠. n개의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공간 안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n개의 열 벡터들 a1, a2, an, n개의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공간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쓰면은 이 b는 a의 n개의 열 벡터들은요 바로 이 각각의 열 벡터들은 a의 컬럼 스페이스를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곧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원소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해요 라는 말의 의미는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a의 컬럼 스페이스를 여기 잘 살펴보면 이 각각의 열 벡터들은 Rm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이에요. 우린 이제 여기가 Rm 공간이었다고 가정할게요. Rm 공간 안에 부분 공간이 바로 A의 컬럼 스페이스, 왜냐하면 N개의 열 벡터들로 이루어진 공간이거든요. 편의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컬럼 스페이스 이렇게 있을 때, 자, 보다시피 만약에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해요 라는 말의 의미는 곧 이제 이 A의 컬럼 스페이스는요, 어떤 X가 오더라도 AX는 곧 컬럼 스페이스 안의 원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의 원소예요. 왜냐하면
A의 컬럼 스페이스는 보다시피 A의 열 벡터로 생성되는데 여기 있는 X는 앞에 기껏해야 개수에 불과하잖아요. 여기가 뭐 A1부터 AL 있을 때 X1부터 X2가 그냥 1, 2, 3, 4일 수도 있고 또는 5, 6, 7, 8일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X 벡터의 선택에 상관없이 A의 열 벡터들에서 생성이 되는 공간이 컬럼 스페이스다 보니까 AX는 언제나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의 원소예요. 따라서 AX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B가 A의 컬럼 스페이스라는 얘기니까 곧 무슨 말이냐면 얘가 부분 공간이니까 당연히 제로 벡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표시한다면 B 벡터가 곧 AX 벡터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결국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즉 B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곧 보다시피 B 이퀄 AX가 같아지게끔 요 B가 다 컬럼 스페이스 안의 원소예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관심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AX 이퀄 B를 X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 존재하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따라서 이제 B는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B가 속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군요. 여기가 앞서 그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공간 전체가 이제 RM 공간입니다. 조금 전에는 해가 존재할 때 B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했었는데 지금은 B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시각적으로 본다면 그럼 대략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노란색 벡터는 보다시피 이 컬럼 스페이스 안에 놓여있는 벡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선생님 오른쪽 손바닥을 A의 그 열 공간이라 한다면은요 B가 이 노란색 분필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위에 그림입니다. 그러면 해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B가 A의 열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으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한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해를 찾길 원합니다. 오차가 최소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은데요.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AX는 X라는 벡터의 선택에 상관없이 언제나 컬럼 스페이스 안의 원소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AX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다른 색깔의 AX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어딘가에 또 다른 색깔의 AX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AX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요 벡터하고 요 AX라는 벡터하고의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거리 또는 이 거리 또는 이 거리 등등을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이 중에서 거리가 가장 짧은 건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수선의 발 내렸을 때가 거리가 제일 짧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공간상의 한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제일 짧을 것이고 비스듬하게 내리면 당연히 길이가 더 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바로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직교 사용이라는 것을 앞에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B를 컬럼 스페이스 위로 직교 사용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빨간색 벡터는 바로 프로젝션이에요. 즉 프로젝션 이 B 벡터를 A의 컬럼 스페이스 위로 직교 사용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직교 사용을 내린 것을 편의상 우리가 B 햇이라 가정할게요. B하고 구별하기 위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빨간색 벡터가 B 햇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분명히 B 햇은 컬럼 스페이스 위로 정상을 내렸으니까 A의 열 공간 안에 있는 벡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AX도 이 초록색 AX, 주황색 AX, 이 빨간색 B 벡터 모두가 다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원소들인데요. 이제 우리는
여기랑 요 하얀색 벡터, 여기랑 초록색 벡터, 여기랑 주황색 벡터 이들 사이의 거리를 다 계산해 봤자 이 노란색 벡터 B와 빨간색 벡터 B 햇 사이의 거리가 최단 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각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파란색 벡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에다 파란색 더하는 것이 노란색이니까 이 파란색 벡터는 노란색 B 벡터 마이너스 빨간색 B 햇 벡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벡터 사이 거리는 앞에서 우리가 노름이라는 것을 정의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색깔 구별 없이 갈게요. B 마이너스 B 햇의 크기가 만약에 그 밖에 다른 벡터 B 마이너스 AX의 거리보다도 더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B 햇이 존재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B 햇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이 B 햇은 잘 보면 뭘 나타내냐면 얘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B 햇은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컬럼 스페이스 안에 원소라 얘기를 했었죠. 근데 X 벡터의 선택에 상관없이 AX는 다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원소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걸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얘가 어차피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원소니까 그러면 A 그리고 얘네들하고는 좀 구별되게끔 요거를 A 그리고 X 다른 햇 벡터의 선택에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X햇이라는 어떤 벡터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즉 B햇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B햇은 곧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AX햇이에요. 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는 B햇이 존재한다면 B햇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AX햇에서 이 X햇이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X는요 보다시피 Rn 공간 안의 원소예요. 앞서 이 X의 선택에 상관없이 AX가 항상 이 컬럼 스페이스 안의 원소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거리가 제일 짧게 되는 적당한 X 햇이 Rn 공간 안에 있을 겁니다. 여기는 RM 공간이에요. RM이에요. 이 공간은 RM인데 Rn 공간 안에 있는 벡터 X 벡터가 존재해서 그걸 특별히 X 햇이라 표시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거인 즉 이렇게 씁시다. 요거일 때 즉 이 B 벡터가 이렇게 되는 자, 이것을 만족하는 X 햇이 존재할 때 X 햇이 Rn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이것을 최소 제곱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최소 제곱해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왜 최소 제곱해라고 정의를 하게 됐냐면 이 용어를 붙였냐면요. 이게 놈이잖아요. 그 크기니까 피터로 정리 쓰면 루트 성분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게 제일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제곱한 값이 가장 작아지게끔 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제 최소 제곱해의 용어 뜻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교재에 있는 정의입니다.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보다시피 행렬 A가 n/n 행렬이고 B가 RM의 원소라고 했을 때 B가 RM의 원소예요. 이제 Rn상의 모든 X, 아까 X가 Rn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모든 X랑 다 비교한 거예요. 다 비교를 해보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B-AX 우리는 아까 이거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모든 X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는 제일 작거나 같게 되는 X햇이 과연 Rn 안에 있을까요? 라는 얘기 있다면 바로 이 X햇을 AX = B의 최소 제곱해라고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최소 제곱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최소 제곱해라는 얘기는 AX = B의 한 최소 제곱해라는 얘기잖아요.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용어 뜻은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즉 AX = B의 한 최소 제곱해가 X햇이다 라는 말은 즉 X햇을 대입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만족하는 해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좀 더 자세히 볼까요? AX 햇은 곧 뭐예요? B햇이잖아요. B햇은 여기 보다시피 프로젝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B햇하고 AX 햇하고 같아지게 하는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이퀄이 되도록 하는 이 말과 동치입니다. 즉 여기가 햇 기호가 붙어 있지 않았을 때는 최소 제곱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림이고요. 자, 여기 보다시피 여기 보세요. X햇이 AX 이퀄 B를 만족하는 한 최소 제곱해요 라는 말의 의미는 뭐와 동치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 X햇은 AX 햇 이퀄 B 햇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는 말과 동치가 돼요 라는 얘기예요. 이 말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최소 제곱해를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걸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는 말과 동치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그림은 조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컬럼 스페이스고요. 이 공간 자체가 여기는 RM 공간이고 얘는 지금 RM 공간 안에 있는 벡터예요. 자, 이제 B를 이렇게 프로젝션 내렸습니다. 그 B를 프로젝션 내린 것이 이렇게 B 햇인데요. B 햇하고 AX 햇하고 같아지게 하는 적당한 RM 공간 안에 있는 벡터가 있을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최소 제곱해, 즉 AX 이퀄 B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 제곱해라 말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요 점선으로 표시된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한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 말 이해됐죠? 자, 요 밑에 있는 문장은 바로 이게 정확하게 등호가 되는 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문장은 동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모든 벡터 중에서 AX 이퀄 B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해를 찾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바닥에 있는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하는 B하고 AX 햇하고 같아지게끔 하는 그런 해가 있다는 말과 일치하는 말이라는 것, 이 그림상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다음 같은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다루려고 하냐면은 바로 AX 이퀄 B를 만족하는 한 최소 제곱해가 존재한다는 말이 곧 이렇게 되는 해가 있다는 말과 동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해는 곧 이와 같은 정규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노멀 이퀘이션이라 합니다. 정규 방정식이다라는 얘기인데요. AX 이퀄 B라는 연립방정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규방정식을 만들어서 해를 구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해진 해가 바로 최소 제곱해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최소 제곱해는 반드시 이 정규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림을 봐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 햇이 이렇게 이걸 만족합니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햇이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B-B 햇은 그림을 보세요. A의 컬럼 스페이스하고 직교하지요. 근데 B-B 햇은 다시 쓰면 B-B 햇이 AX 햇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도 이 A의 컬럼 스페이스하고 직교하는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같이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B-B 햇, B-B 햇인데요. B 햇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프로젝션을 말합니다. B-B 햇은 A의 컬럼 스페이스하고 직교합니다. 즉 B-B 햇이 요거예요. AX 햇이죠. 이거하고 이제 A의 컬럼 스페이스하고 직교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근데 A의 컬럼 스페이스하고 직교한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다 썼던 것처럼 A의 열벡터들이 있었잖아요. 각각의 열벡터들하고 다 직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를 AJ라 놓겠습니다. AJ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하는 벡터예요. 이때 J는 아까 이게 n by n 매트릭스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1부터 n까지 취할 수 있어요. 모든 열벡터를 다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미 열벡터 AJ에 대하여 얘가 컬럼 스페이스하고 직교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림상을 보세요. AJ하고 그 다음에 얘는 B-AX 햇은 내적이 제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적이 제로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모든 열벡터하고 내적이 제로예요. 근데 우리는 얘 열벡터, 얘도 열벡터거든요. 그 열벡터끼리 내적은 앞에서 배웠었죠? 앞에 있는 열벡터를 트랜스포즈 시키고 이게 행렬의 곱이에요. 이건 내적이 아니에요. 그냥 행렬의 곱. 이 열벡터끼리 내적은 앞에 걸 트랜스포즈하고 뒤에 걸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B-AX 햇이에요. 자, 그런데 AJ는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열벡터들인데 AJ에 트랜스포즈 시켰다는 얘기니까 A의 전체 행렬의 행벡터잖아요. 이 말은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A의 트랜스포즈의 각각의 행벡터와 이거 보세요. 이게 곱해서 0이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A 트랜스포즈의 각각의 행벡터와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교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A의 각각의 행벡터의 곱이 0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각각의 행벡터 A 트랜스포즈의 각각의 행벡터에 대하여 A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그리고 행렬의 곱이에요. 이거는 -AX 햇이 쭉 계산하니까 이것이 행렬과 행렬의 곱을 했을 때 영행렬이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각각의 행벡터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함으로 말을 좀 이어서 쓸까요? 이 AJ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의 행벡터예요. 그렇게 쓰는 게 낫겠군요. 이때 여기다 쓸게요. AJ의 트랜스포즈 이것은 A 트랜스포즈의 행벡터거든요. 이므로 A 트랜스포즈하고 B-AX하고 행렬의 곱은 영행렬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제 이걸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A 트랜스포즈 B A 트랜스포즈 AX 햇 이퀄 영행렬입니다. 한줄로 넘겨서 다시 한번 볼까요? 넘기면 A의 트랜스포즈 AX 햇 이퀄 A 트랜스포즈 B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정규 방정식이에요. 보다시피 여기 A 트랜스포즈 AX 햇 이퀄 A 트랜스포즈 B입니다. 다시 말해서 AX 햇 이퀄 B의 햇을 만족하는 즉 쉽게 말해서 최소 제곱해 AX 이퀄 B의 최소 제곱해가 있다면 그 최소 제곱해는 반드시 이 정규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AX 이퀄 B의 최소 제곱해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해는 반드시 이 정규 방정식도 만족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역으로 이 정규 방정식을 만족하면 과연 이 최소 제곱해도 성립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이제 역도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최소 제곱해는 정규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제 역으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이 X 햇이 자, 이제 이 정규 방정식 A 트랜스포즈 AX 햇 이퀄 A 트랜스포즈 B를 만족한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고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곧 A 트랜스포즈 다시 쓰면 A 트랜스포즈 그리고 B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래 행렬은 분배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B 마이너스 넘어가서 A 트랜스포즈를 묶어내니까 AX 햇 이퀄 영행렬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런 꼴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식을 잘 들여다본다면은 이 말의 의미로부터 자, 그럼 이거는 A 트랜스포즈가 계산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A의 열벡터들하고 얘가 수직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열벡터들의
아까 했었죠. A의 열 벡터들하고 주어진 이 벡터하고 내적한 것이 제로라면 이 트랜스포즈를 시킨 행렬의 곱이 0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바로 A 트랜스포즈 행벡터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면 이 A의 각각의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공간 A의 컬럼 스페이스와 그리고 B-AX 햇은 서로 직교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은, 자, 이제 직교분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 벡터 RM 공간 상에 있는 임의 벡터를 빌어놨을 때 이 B라는 벡터는 이 B 벡터요. 이 B라는 벡터는 다음같이 우리가 분해할 수 있죠. 자, 이제 AX 햇 이거예요. AX 햇 이 빨간색 벡터와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요거요. 이 파란색 벡터로 직교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AX 햇 이와 같이 돼요. 자, 이제 요거는 당연히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컬럼 스페이스 안의 원소고요. 얘는 컬럼 스페이스의 펍에 속하잖아요. 얘는 컬럼 스페이스의 펍에 속하는 거고요. 얘는 컬럼 스페이스에 속해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야 됐죠? 그러면 이제 직교분해의 유일성 성질로부터, 자, 직교분해의 유일성에 의하여, 그러면 AX 햇이 컬럼 스페이스 안의 원소니까 그럼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원소인 어떤 B 햇이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B 햇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까지야 됐나요? 이제 AX 햇이 컬럼 스페이스 안의 원소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요 원소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말은 곧 AX 걸 B의 최소 제곱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규 방정식을 만족한 해는 최소 제곱해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최소 제곱해를 만족하는 해는 당연히 정규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제 이해됐나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하면 다음 같은 정리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정리, 이 정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했던 거예요. 자, AX = B의 최소 제곱해들의 집합은 언제나 공집합은 아니고요. 그리고 AX = B의 최소 제곱해는 언제나 이 정규 방정식의 해집합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이면 이게 된다는 걸 아까 증명했고요. 거꾸로 이걸 만족한 해는 이것도 만족한다는 것을 지금 막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AX = B의 최소 제곱해라는 얘기는 주어진 저 방정식을 만족한 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정규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면은 최소 제곱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AX = B의 왼쪽에다가 A의 트랜스포즈를 각각 곱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A의 각각의 열 벡터가 서로 독립이면은 A 트랜스포즈 A는 언제나 가역이에요. 가역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이게 만약에 가역이면 그래서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요. 그래서 X는 이퀄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소 제곱해 X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최소 제곱해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련된 예문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A가 이렇게 돼 있고요. 삼행 2열로 돼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AX = B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곧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애는 해가 없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바에 의해서 최소 제곱해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방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AX = B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거의 최소 제곱해는 양변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정규 방정식을 만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A 트랜스포즈 B에 이걸 만족하는 해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얘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A 트랜스포즈 4, 0, 1, 0, 2, 1, 0, 2, 1 그러면 4, 0, 1, 0, 2, 1입니다. 자, 이제 얘가 A고 얘가 A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이제 X는 자, 이제 행렬의 곱은 여기서 3행 2열이고 최종 결과가 이게 3행 1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X는 2x1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X1, X2라 놔 보겠습니다. 그냥 XY를 쓸까요? 그냥 X1, X2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B의 왼쪽에다 A 트랜스포즈를 곱합니다. 4, 0, 1, 0, 2, 1 그리고 B는 2, 0, 11입니다. 자, 이제 행렬의 곱을 계산해서 이 좌변을 먼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보다시피 행은 2개고 열이 3개니까 2x3, 얘는 3x2니까 다 계산하면 2x2가 나와야 됩니다. 2x2, 그리고 여기는 x1, x2예요. 자, 그다음에 얘도 행렬 계산하면 자, 이제 이렇게 행렬 계산하면 주어진 식은 얘가 지금 2x3, 3x1이니까 2x1으로 나오거든요.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뒤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2, 4, 8, 0 플러스 11이니까 19. 행렬 계산하니까 0, 0, 1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앞에 걸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면 A 트랜스포즈 A는 언제나 대칭 행렬입니다. 주 대각성분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항상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곱하면 4, 4, 16, 17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 계산하면 0, 0, 1, 요거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항상 주대각선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거든요. 행렬 계산하니까 2는 4 플러스니까 5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각각의 열벡터는 서로 독립이죠. 여기다 상수배수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열벡터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는 가역 행렬이면 틀림이 없어요. 실제로 역행렬 구해보겠습니다. 이 행렬의 역행렬을 왼쪽에다가 순차적으로 곱하면은 좌변은 x1, x2가 되고 이제 이 행렬의 역행렬을 왼쪽에다 곱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 곱하면 단역렬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굳이 안 쓴 거고요. 자, 이제 역행렬을 똑같이 왼쪽에다 곱합니다. 자, A-BC의 역수예요. 17에도 5를 곱하니까 5, 7, 35, 5, 85, 85에서 1 빼니까 84분의 1 그리고 주대각선의 위치를 바꾸죠. 5, 1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머지 부호로 반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 1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84분의 1이고요. 자, 이걸 계산합니다.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쓰도록 할게요. 행렬 계산합니다. 19의 5배입니다. 5, 9, 45, 5, 1, 9 이와 같이 되고 마이너스 11이니까 84 여기가 84가 됐네요.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17의 11배예요. 그러면 17 그 다음에 여기도 17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 187에서 19를 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9, 8, 여기가 8이 되고 7에서 빼니까 6, 168이군요. 168이 됐습니다. 이거 다 계산하면 84분의 1을 곱해버리니까 1, 이거 2배네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2, 4, 8, 2, 8, 16이니까요. 그래서 x1, x2가 구해졌고 그 값이 1, x1은 1, x2가 2예요. 이것은 ax = b를 만족하는 해가 아니라 바로 최소 제곱해요. 아시겠죠? 이 방정식을 만족한 해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해를 찾아보니까 x1은 1, x2가 2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제 1번은 바로 A 트랜스포즈 A가 가역 행렬이 되는 예문을 다뤄왔는데요. 실제로 A 트랜스포즈 A가 항상 가역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얘네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열벡터가 독립이라면 언제나 가역 행렬이 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A의 각각의 열벡터들이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라면 비가역 행렬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역이라면 이렇게 인버스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자, 비가역인 예문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AX = B의 최소 제곱해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보세요. 4개의 열벡터가 종속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을 더해버리면 첫 번째 열이 나오니까 4개의 열벡터가 종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는 비가역 행렬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역일 때만 이렇게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비가역이면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비가역인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A 트랜스포즈 AX 이퀄 A 트랜스포즈 B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A 트랜스포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1, 00, 00, 00, 11, 00, 00, 00, 11 이와 같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셋, 넷, 다섯, 여섯 개 11, 0, 0, 11, 0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트랜스포즈 여기가 이제 X죠. X는 여기 잘 보면 얘네들은 육행 4열이에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행 1열이고요. 그럼 여기는 X는 4x1 매트릭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X는 여기다가 X1, X2, X3, X4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A 트랜스포즈 AX예요. 그리고 A 트랜스포즈 B. 자, 이제 A 트랜스포즈, 이게 A 트랜스포즈입니다. 둘, 넷, 여섯 개고요. 그 다음에 00, 11, 00. 자, 이와 같이 됐고, A 트랜스포즈 B예요. 자,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2, 5, 1이에요.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다 계산하겠습니다. 자, 얘가 하나, 둘, 셋, 넷, 4x6고요. 얘가 6x4가 됐으니까는 4x4 매트릭스예요. 여기가 4x4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X1, X2, X3, X4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4행 6열이고, 얘가 6행 1열이니까 4행 1열로 여기가 원소가 나옵니다. 자, 오른쪽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행렬 계산하니까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네요. 행렬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4, 0, 이거 다 5, 6, 7, 8, 플러스 8이니까 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렬 계산하면 이 두 개만 더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행렬 계산하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요 두 개, 0, 2,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행렬 계산하니까, 행렬 계산하면 5하고 2를 더하니까 5, 1을 더하면 6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x1 매트릭스가 나왔습니다. 우변은 다 계산이 끝났고요. 이제 좌변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얘도 A 트랜스포즈 A는 항상 대칭 행렬이에요. 주 대각 성분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입니다. 자, 이제 행렬 계산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2를 6번 더한 꼴이니까 6. 그 다음에 행렬 계산하죠. 1, 1. 요거 계산하니까 2예요. 그럼 여기도 2예요. 행렬 계산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끼리 곱해서 더하니까 역시 2. 여기도 2예요. 행렬 계산하면 요거 두 개니까 역시 2, 얘도 2가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이거 계산 끝났고요. 요거 행렬 계산하니까 1, 1 더하면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 계산하면 요거 나머지가 0이고 0이니까 여기가 0이 나오는군요. 여기도 0이에요. 행렬 계산하면 여기 0이고 여기도 0입니다. 자, 이제 3열을 계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2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3행하고 4열. 여기 4개가 0이 있죠. 여기가 0, 여기도 0이에요. 4행과 4열 계산하니까 1, 1, 여기가 2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구했더니 A 트랜스포즈 AX 이퀄 A 트랜스포즈 B의 모양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이것은 비가역 행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쓸 수는 없고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선형계를 다룰 때 우리가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푼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도록 하죠. 그리고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2, 2, 2, 그 다음에 4, 여기는 2, 2, 0, 0, 2, 0, 2, 0, 2, 0, 0, 2가 됐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 2, 6, 2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기본행연산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계산하기 좋게 우리가 여기 전부 다 보면 각각의 행이 모두 2의 배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행 교환도 하고 2로 나누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여기 요 식을 잘 보세요. 여기 전부 다 2의 배수죠. 일단 2로 다 나눈 다음에 할게요. 3, 1, 1, 1, 1, 1, 0, 0, 1, 0, 1, 0, 1, 0, 0, 1 이렇게 됐고요. 2로 다 나눠서 버렸으니까 2, 마이너스 2, 1, 여기가 3이에요. 자, 이제 두 행을 교환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행을 교환할게요. 1, 1, 0, 0, 마이너스 2, 3, 1, 1, 1, 2, 1, 0, 1, 0, 1, 1, 0, 0, 1, 3입니다. 자, 이제 기본행연산 적용합니다. 1, 1, 0, 0,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자, 1항에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봤자 여긴 1, 1.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3배 하니까 2, 3, 6. 여기가 8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0. 마이너스 1배에서 더했죠. 마이너스 1배 더하니까 1. 마이너스 1배 더하니까 0.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1 더하니까 2 더하기 1, 3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여기가 0. 마이너스 1배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1배 더하니까 2 더하기 3, 그러니까 여기 5가 되는군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두 행을 교환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선두 1 아래가 이제 선두 여기가 1이 나오게끔 할 생각인데요.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교환을 해서라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이 두 번째과 이렇게 네 번째이죠. 두 번째과 네 번째는 아예 자리 바꾸만 하도록 할게요. 1, 1, 0, 0, 마이너스 2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1, 1, 그리고 8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0, 3.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있는 얘가 이제 요거 서로 자리를 바꾼 거예요. 마이너스 1, 1, 8이 밑으로 내려가고 마이너스 1, 0, 3은 있었고요. 요걸 위로 올려버리겠습니다. 0, 마이너스 1, 0, 1. 그것이 5예요. 자, 이제 두 번째에다 마이너스 1 곱합니다. 선두 1 아래가 이렇게 자 0이 나오게끔 하고 처음으로 0이 나왔지 1이 나오게끔 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꼭 리딩 1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사실 상관없지만 이렇게 1이 나오게끔 하면 셈을 할 때 계산하기 좀 편해서 1로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요 아래가 0이 나오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다 1 곱해서 3행에다 더하니까 여기가 0이 되죠.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자, 이제 여기에서 1을 곱해서 더하니까 0, 1 곱해서 더하니까 0, 1을 곱해서 더하니까 1, 1 곱해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자, 1을 두 개를 쉽게 말해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배에서 더하니까 여기가 0, 2배에서 더하니까 1,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 2배에서 더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됐죠. 두 행이 서로 같죠. 비례하니까 여기를 전부 다 3행에서 마이너스 1에서 4행에다 더하면 한 번 더 썼더라 볼게요. 여기가 0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를 보고 대항하는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얘를 보고 대항하는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 x1 플러스 x2 이퀄 마이너스 2가 되고 x2 마이너스 x4 이퀄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3 마이너스 x4 이퀄 마이너스 2예요. 자, 이제 맨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문자는 두 개, 방정식이 하나니까 부정방정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3를 일단 넘기면 x4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자, 그리고 여기서 x2도 잘 보니까 넘기면 x4 마이너스 5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x1은 넘기면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자, x2가 이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서 보면 마이너스 x4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5, 5에서 2 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제 x1, x2, x3를 모두 x4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x1부터 이렇게 표시했었으니까 x1, x2, x3, x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x4는 그대로 x4라 놓는다면 x3는 이거네요. x4-2 그리고 x2는 x4-5 그리고 x1은 -x4 플러스 3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데요. 우리는 x4가 들어있는 항과 x4가 들어있지 않는 항으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x4가 들어있지 않는 항은 3, -5, -2, 0 그리고 x4가 들어있는 항을 묶어내면은 -1, 1, 1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서 단 x4는 임의의 실수예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예제 1번은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1번은 A 트랜스포즈 A가 가역 행렬이었던 것을 다뤘다면 지금 다뤘던 예제 2번은 비가역 행렬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기본 행렬산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용어를 또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리부터 먼저 한 다음에 해볼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어려운 정리는 아닙니다.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요약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A가 n/n 행렬이었을 때 다음 명제는 서로 동치입니다라는 얘기예요. RM에 속하는 임의의 B에 대해서 AX = B가 유일한 최소제곱회를 갖는다. 이 말은 A의 유일한 최소제곱회, 어떤 최소제곱회가 아니라 유일한 최소제곱회를 갖는다는 얘기는 A의 열벡터들이 서로 독립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A의 열벡터들이 독립이니까 정규방정식을 만들 때 A 트랜스포즈 A는 A의 각각의 열벡터가 독립이니까 A 트랜스포즈 A는 가역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 경우 유일한 최소제곱회 X 햇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A, X = B를 만족하는 유일한 최소제곱회를 갖는다면 왼쪽에다 A 트랜스포즈를 다 곱해요. 이때 유일한 최소제곱회를 갖게 되면 A가 각각의 열벡터들이 독립이니까 A 트랜스포즈 A는 가역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다 똑같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를 이용해서 바로 최소 제곱회를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예제 1번이 그런 꼴이에요. 예제 2번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가 구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최소 제곱 오차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은 바로 이제 최소 제곱회를 구해서 AX 햇을 벡터 B의 근사값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B에서 AX 햇까지의 거리예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요. 앞서 이 컬럼 스페이스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돼 있었고 B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바로 이제 AX 햇이었어요. 즉 B 햇은 이렇게 표시했던 거예요. 프로젝션입니다. 이때 요 B가 요 거리 B에서 AX 햇 사이의 거리예요. B에서 AX 햇 사이의 거리가 요거거든요. 요 길이가 바로 B-AX 햇인데요. 아까 말했던 요거 최소 제곱회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 사용했던 교재잖아요. 바로 이 놈의 값이 바로 최소 제곱 오차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용어 뜻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예제 3번은 조금 전에 했던 예제 1번을 만족하는 예제 1번에서 우리가 다뤘던 예문이에요. 최소 제곱 오차를 계산하시오라는 얘기니까 B-AX 햇의 놈의 값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앞서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면은 자, 이제 최소 제곱 오차를 계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A, X = B의 꼴에서 왼쪽에다 A 트랜스포즈를 다 곱해요.
앞에서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4, 0, 1, 0, 2, 1, 4, 0, 1, 0, 2, 1이에요. 4, 0, 1, 0, 2, 1 맞고요. 4, 0, 1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1, x2였고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요걸 아까 x 햇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x 햇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아까 계산했을 때 1과 2인가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굳이 뭐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요거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예제 1번 앞에서 계산했던 x 햇의 모양이 아까 1과 2인가 나왔었거든요. 다시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계산 결과를 활용해도 상관없겠죠? 자, 이제 x 햇이 이거이므로 이제 a x 햇을 계산합니다. a가 4, 0, 1 그리고 0, 2, 1 그리고 1, 2예요.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볼까요? 얘는 3/2가 되고 얘는 2/1이니까 최종 결과는 3/1으로 나와야 돼요. 행렬 계산하니까 4, 행렬 계산하니까 4, 행렬 계산하면 2하고 이러니까 1 더하기 2가 3이군요. 자, a x 햇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a x 햇을 계산합니다. 자, b가 2, 0, 11이에요. 마이너스 a x 햇은 4, 4, 3이고요. 이거 계산하니까 2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2, 0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4, 11에서 3을 빼요. 8이군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건 전부 다 2의 배수라서 2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게 4가 되네요. 자, 그래서 b-ax 햇의 놈의 값을 계산하면 돼요. 얘가 바로 최소 제곱 오차이거든요. 자, 이제 최소 제곱 오차는 자, 이렇게 벡터 앞에 스칼라가 있을 때 이 스칼라의 크기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각각의 제곱의 합이에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4, 16입니다. 제곱의 합이에요. 1, 4, 16. 자, 그래서 2 루트 21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2 루트 21이 바로 최소 제곱 오차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최소 제곱 해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봤었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제 각각의 열 벡터가 직교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용해서 최소 제곱 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